한국은행에서 재밌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 발표이길래 분석을 제가 하려고 들고 왔나. 살다 이런 얘기까지 처음 듣습니다. 고령화는 집값 하락이 아닌 상승 요인이다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령자의 비율이 높으면 왜 집값 상승률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집에 매일 수밖에 없죠. 집값 막 올려가지고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거 말고 지금 당장 뭐 나가서 일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된 사람인데, 우리나라처럼 투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투기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니까 집값 띄워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사할 요인이 적은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시기가 지연되고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별 분석 다 나오죠. 이제 인구 감소하면 취업 경쟁이 감소하니까 사람들 소득이 증가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높아져서 집값이 상승한다. 저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상승 요인이 되겠죠. 출산이 줄었어요. 애를 덜 낳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랬죠. 인구 감소되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근데 또 저출산하니까, 저희가 지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 말고 똘똘한 한 명. 예를 들어서 애가 한 셋이다. 맨날 요 세 명은 다 불만이 있잖아요. 첫째는 이거 동생들한테 모범이 돼야지 막 하면서 막 어리니까 하면서 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둘째는 첫째한테 양보해야지, 네가 동생인데, 야 막내인데 애기랑 싸우냐, 애기한테 양보해야지, 형들인데 형 것 좀 물려있고 좀 그래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없죠. 한 명만 잘 키우면은 여기다 교육, 기타 뭐 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그 한 명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애가 없는 집 경쟁률 줄어들죠. 대학 입학도 쉬워지죠. 똘똘한 한 명 나중에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기 쉬워지고, 그러면은 좋은 회사 취직해주기도 쉬워지고, 우수학군으로 수요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고령층이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 생산이 없거나 매우 적죠. 생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유동성. 생산해가지고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을 사는 거죠. 갈아타기도 다 같이 띄우면은 더 좋은 집으로 못 가잖아요. 이들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똘똘한 한 채가 더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쥐고서 올릴 수는 있어도, 생산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사주고 있으면은 결국엔 그 집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죠.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이런 걸로 상승하는 게 맞냐? 말이 안 되죠. 인구 감소가 되면은 일단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바로 나오는데 고령화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라는 분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별거 가지고 다 오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가면은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1인 가구가 증가해요. 혼자서 자식한테도 안 쓰고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안 쓰고 혼자 돈 모아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죠. 그러면은 1인 가구 수요 증가하니까 1인 가구 집값이 오른다. 가정에 가정을 더해가지고 분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1인 가구 보면 어때요? 막상 왜 1인 가구가 늘어났어요? 수요 안 부족하다 하는데 1인 가구 월세, 전세, 무상, 자가 30%밖에 안 되죠. 왜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이 높으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요. 취업자 비중 줄고 있죠. 여력도 없어지고 있죠. 청년층. 그런데 뭐 1인 가구 증가로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다. 자, 같은 논리로 가볼까요? 금리 오르면은 또 집값 오른다고 하겠죠. 금리 오르는 것 자체가 경제가 살아나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화폐 가치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집값은 오른다. 여기 와서 그런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금리 상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냐. 중요한 거는 화폐 가치 하락에서 핵심은 돈을 얼마나 찍어냈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돌면서 승수 효과를 내느냐라고 그랬죠. 지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은 승수 효과가 돌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금리 상승됐을 때는 경제가 좀 살아나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승수 효과가 돌 수 없게 어디에 돈이 다 묶여 있어요? 부동산에. 뭐 주식에도 돈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무리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큼 비중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지고 돈이 다 묶여서 2015년부터 승수효과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라는 말 자체가 문제다. 라이트하우스는 코로나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코로나 때문에 금리는 내렸지만 유동성 장세는 아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집 살 때 아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집값이 떨어질 때가 맞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막 영끌들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영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들이 팔고 부자들이 돈 쟁여놔서 시중 부동자금이 올라갔다. 이것까지 다 분석을 했는데 남의 말을 굉장히 왜곡하죠. 왜곡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왜? 반박을 못하니까. 화폐가치 하락해서 유동성 장세로 오를 만큼 이미 자산시장은 그 이상 거품이 꼈고, 지금 금리가 올라서 그걸 가지고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 박아버린 거예요. 이자 갚으면서. 여력 더 빠지겠죠. 저들의 유동성은 계속 은행으로 빠지고 있다. 결국에 금리 오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코로나로 인해 집콕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 증가하니까
지배 가치가 상승해서 집값은 오른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중심부 가격이 하락하고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가고 있다고 하죠. 출퇴근 안 해도 되니까. 사실상 그거는 미국같이 거품이 안 낀 나라나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어때요? 수도권 지금 서울보다 더 비싼 데도 많죠. 교통 호재로 오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집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뭐예요? 교통과 인프라가 몰려서 그런 거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집콕이 생기면은 중심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고 외곽 쪽으로 많이 퍼져야 되는데 중심부가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취업자 엄청나게 줄었어요. 실업자 엄청나게 늘었죠. 어디서 돈이 생겨서 더 좋은 집을 사냐, 집콕하는 사람들이. 이건 제가 농담삼아 넣은 거예요. 동전을 주었어요. 유동성이 올라갔죠. 유동성이 넘치면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거 가지고도 집값이 오른다고 하겠더라.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취합해봤더니 2,000만 원 정도 되더라. 유동성 2배로 증가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인간들이다. 유동성 증가로 집값 상승한다고 하는데 M1 중간은 현금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에서 증시로 대이동인데 이제 증시 쪽에서도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놓은 사람들도 있죠. 시장에서는 부자들이 떴다. 사실 뭐 증시로 이동했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시중 부동자금 늘어난 거 봐요. 요구불 예금 이런 거. 이러다가 이렇게 늘어났죠.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옆골들 빚으로 집을 사서 그 집을 현금화했는데 딴 데 넣을 데가 없고 주식도 안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판돈이 다 주식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현금으로 쥐고 있다. 시중 부동자금이 쌓이는 건데 저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서 집값을 올릴 거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뭐냐. 이제 또 외국인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하죠. 하도 많이 반박했는데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매물 사들여가지고 사재기해서 경쟁률 올라가고 얘네가 집값 띄워놓으니까 집값 상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피해본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자, 외국인 거래량 떨어졌다가 뭐 7월 막 오르고 최근에 뭐 다시 오른다. 외국인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 거래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총 거래량 중에서 외국인 거래 비중 보면 얼마에서 얼마 사이예요? 한 0.7 후반에서 1.1%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계속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어때요? 외국인 거래 비중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보다 누가 더 많이 사고 있다? 국내 사람들이. 그런데 맨날 뭐 아주 특수한 개체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한 미국인이 뭐 엄청나게 막 싹쓸이 하고 있다. 근데 총 비중 보면은 우리나라 비중보다 외국인들이 사는 비중이 적다. 이럴 땐 비중 안 따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 때 외국인도 많이 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살 때 외국인도 안 사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얼마나 달라요. 와가지고 아 오른다 오르는 거 아니야? 하고 사는 거고 떨어진다 하면은 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안 사는 거고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외국인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들이 사면은 뭐 집값이 더 오르고 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뭐 굉장히 점 찍어놓고 보고 있다는 듯이 살 거면 왜 여길 사요? 똑같은 평수 일본 도쿄면은 7억 8억에 분양하는데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몇 억에 분양해요 지금. 일본 도쿄 같은 데 사지. 거기는 월세도 비싼데 우리나라보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 남겨먹어요? 남겨먹는 놈들도 있지만 중국인들 같은 경우. 근데 중국인들은 지금 이미 나가리 됐고 에세파킹 안 한 지 오래됐고 우리나라로 하지도 않고 시세 차익 먹을 것도 없고 수익률 높여가지고 받으려면은 뭐 외국인들 갭투기를 얼마나 잘 알아요. 지들 수익률 높게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 따지면 도쿄가 훨씬 낫죠. 거기도 월세는 우리나라보다 비싸고 집값은 우리나라보다 싼데 미쳤다고 우리나라 사요? 투기해요? 말도 안 되는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 하죠. 세금 올라가면은 세부담 증가하니까 집값에 넣어가지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 공시가격 오르면은 집값이 오를 신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세금 올라가면은 집값 상승이랑 세금, 종부세, 보유세 차이점은 얘는 매도 때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집값이 2억 올라가는데 종부세 2천만 원 오르는 거에 팔겠냐? 라고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종부세 2천만 원은 올해 내야 되는 거고 이 집값 2억은 차익 실현하기 전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계속 2천만 원씩 내면은 못 내는 사람들 매물이 나올 텐데 2억이 오를 수가 있냐? 마이너스 2억이면 뭘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집값이 뭐 호가만 올리면 그게 다 내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연 5천만 원씩 오르는데 보유세 2천만 원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올라도 결론 뭐만 하면 오른다.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한다고 해도 오를 것이다. 건물이 많이 부서져서 건물의 희소가치가 올라가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지진이 일어난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살 수 있는 땅이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집값은 오른다고 하죠. 저들이 말하는 건 분석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저런 식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야기를 하고 유도를 하려고 하지만 절대 저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저런 말도 안 되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다? 논리적으로 이제 안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궤변을 누려놓고 있을 뿐이다. 정말 끝이 다가왔다. 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